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알면 할수록 감탄만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얼마나 강력한 미사일일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궁금해서 미치겠어.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던 만큼 세계 최고의 미사일 성능을 자랑하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각사거리별로 여러 탄도미사일이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알맞은 미사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숨겨진 괴물 미사일이 세상에 알려지며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총 6,100억여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은 함대지 탄도유도탄인 일명 현무사-2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함대지 탄도유도탄인 현무사-2는 일명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나 차세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파생미사일 등 ICBM급 초거대 미사일보다는 주목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중 육군의 KT즘 전술 탄도미사일 후속 사업과 함께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미사일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배경에는 바로 수량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군의 미사일 전략 사령부 창설 이후 대량의 미사일을 꾸준히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나 초거대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하겠지만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수백 기 이상 생산되어 북한 전략 표적 타격의 주력이 될 미사일이 바로 현무4 시리즈 미사일과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즘 후속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미사일 전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에 따르면 현무4 미사일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된 현무사-1을 포함해서 모두 3종류가 확인되었으나 지상 발사형인 현무사-1과 잠수함 발사형인 현무사-4보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사-2가 가장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사일 발사 운용부처의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은 오직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서 현무사-4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어 운용 중인데요. 즉, 현재의 미사일 운용 방식은 12발의 현무사-4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모든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단점인 어디에서 발사할지 난감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인 TEL과 미사일 장전 트럭에 미사일을 실은 다음 미사일 사령부 예하의 각 포대에 만들어 놓은 지하 방어 시설에 숨겨 놓는데요. 이렇게 해야 유사시 적의 선제 공격을 지하에서 견뎌내고 차량으로 분산 배치해서 적의 공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자체도 수십억 원의 무척 비싼 차량이지만 해당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평시에 숨겨놓아야 하는 지하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현무사-4를 쏘는 잠수함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안창호급은 6발의 현무사-4 장보고 3 배치2는 10발의 현무사-4를 실을 수 있어 총 48발의 미사일만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수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해상에서 재보급이 불가능하고 무기 보충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아주 작은 수량의 탄도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선의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십 대, 잠수함 여러 척에서 탑재할 탄도미사일을 구축함 한 척에 탑재할 수 있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운반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말에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함에는 24발의 현무사-2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16발의 현무사-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도입 예정인 합동화력함까지 합하면 최소 200발 이상의 현무사-2 미사일을 전쟁 발발 즉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이점은 또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제트 비행기 같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하는데요. 미사일 사령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발사할 수 있지만 함정 탑재 탄도미사일의 경우 바다에 떠있는 상태에서 발사 지점을 동쪽에서도 가능해 북한의 대공방어 체계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수중에 있어 은밀하게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투함의 경우 바다에 떠있는 상태에서 위성통신 등 각종 통신망이 충실하므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2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일종의 주력 미사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올해 개최된 2023 첨단국 방산업전에서 공개된 현무-4-2의 디자인과 세부 성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무-4-2는 현무2B 지대지 탄도미사일, KT즘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현무-4-4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이었는데요. 특히 미사일의 주추진 기관인 로켓 뒤에 붙은 부스터가 외관상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스터는 미사일이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시점에 추력을 제공하고 미사일의 발사 방향을 초기에 바꿔주는 장비인데요. 기존 현무2 미사일의 경우 부스터 없이 주추진 기관의 제트베인이라는 장치로 로켓 추력의 방향을 변경했으나 현무-4-2는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이 지상이 아닌 함선의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다른 발사대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우고 발사하지만 배에서 발사할 때는 붙어있어 미사일의 로켓 엔진 추력을 바로 작동하는 것이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현무 미사일을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스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현무-4-4와 유사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현무-4-4에 있던 수중 커버는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무-2C에 적용된 낙하 중 재상승 기능인 풀업 기동은 제외되었으나 더 간단한 구조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여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5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현무 미사일이 개발된 것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도 종류별로 만드는 것이 정말 놀라워. 모든 미사일을 알맞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돼. 미사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은 미사일을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것도 전시 상황에 최적화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서지. 정말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은 대단하다니까. 나는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실제로도 만들지가 궁금해. 합동화력함이 실전 배치돼서 탑재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화력이 장난 아닐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국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 같아. 몇 개월 전에는 누리호도 발사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 것만 같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이 분명해.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강한 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 한국이 만들고 있는 미사일을 보면 핵을 갖지 못한 서름을 담아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미국이 한국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봐. 그렇지 않으면 핵보다 더 강한 위력의 미사일도 만들 것 같아서 말이지. 조만간 한국은 미국보다 강한 무기를 세상에 공개할 것 같아. 그리고 핵무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신물질도 이미 개발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한국은 초전도체도 개발해냈으니 말이지. 한국인들의 기술력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